안녕들 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비가 옵니다. 지금 막 이 시간에는 조금 그쳐가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 캠트레일 비행기가 한 며칠 뿌리고 나면 어 어김없이 비나 눈이 쏟아지네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뭐 봄비라 뭐 무척 반가울 수도 있지만은 어 이 인공비가 사람 인체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캠트레일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음, 제 방송이 뭐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없어요. 인정합니다. 어, 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자본이라는 그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 어떻게 보면은 그 돈, 자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짓과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 거짓과 환상에 불과한 것을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남을 죽이고 죽고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고 참 요지경 세상이지, 요지경. 시작이 거짓인데 어떤 것이 거짓이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자본이라는 거짓으로 시작을 해서 그 거짓을 어, 참으로 만들려고 하니 뭐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또 거짓을 낳고 닭이 알을 낳듯이 끝없이 거짓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나는 참이다. 나는 거짓 없이 세상을 살았다. 나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으로서 열심히 장사해서 부를 쌓았고 몸뚱아리가 좀 망가졌지만 나는 남한테 거짓되게 살지 않았다. 그러하니 나는 정당하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둥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들 생각은 어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장사. 장사치라고 하고 장사꾼이라고 하죠. 치와 꾼은 달라요.
장사치는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것이고, 장사꾼은 말 그대로 꾼, 장인이에요, 장인. 아니, 눈가사탕 하나를 팔아도, 어떤 것을 팔아도 거기에 대한 마진이 붙지 않습니까? 부가세니 뭐니, 또 본인들 노력한 노력비, 장사터를 마련한 장사터비,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가격을 책정을 해서 마진을 남기는 거죠.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대출을 해서 건축도 하고 집도 사고 어떤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그 대출 빚을 갚고 또 대출 이자를까지 다 갚고 뭐 열심히 사는 것이 그 정답이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세상이니까 맞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은행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은행에 그게 많아서 빌려주시지 않습니까? 은행에는 사실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자체가 허구고 허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돈을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은행가가 아니기 때문에. 허구입니다, 허구. 거짓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거기에 저희들은 이 사람들은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 저는 뭐 옛날에 뭐 채권 추심 안 받아본 줄 아십니까?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지금은 좀 추심을 좀 덜 하는데 그때는 막 뭐 전화해 대고 막 공갈 협박도 해야 되고 참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견디다 못해 뭐 자살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빚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돈의 귀중함, 돈의 가치를 알게 해준답시고 형평성이 어긋난답시고 허상과 허구와 완전 새빨간 거짓말에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세상 속에서 선량하게 살아보려는 백성들은 그냥 죽어나가고 정신까지 피폐해지고 그 위성과 허구와 거짓을 위해서 몸뚱아리가 부서져라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가진 머리를 다 써서 사기를 치고 사람을 A, B, C, D, E, F, G 등급을 매겨서 이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는 천민, 서민, 노예, 계급사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명칭만 그렇게 안 붙인 것 뿐이지
거짓으로 출발했으니 거짓으로 사람이 죽고, 거짓 경제에, 거짓 사람에, 거짓 생각에, 거짓된 이념에 이 혼이 다 나간 거예요, 혼이. 이 혼이 다 나간 겁니다. 혼이 나갈 수밖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제가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무슨 뭐 돈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저도 돈이 없으면은 생명 유지가 힘들죠. 생존이 힘들고. 평생 그 노가다를 하다 보니, 노가다가 뭡니까? 노동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아시죠? 그 천대받는 직업을, 노동일을 하려면은 정말 밥이 됐건, 된장국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가리지 말고 그냥 막 구겨 놓아야 돼요. 아, 맛있어, 맛없다가 없어요. 왜? 힘을 써야 되니까. 힘을 안 쓰면은 노동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배가 나오든 체하든 배탈이 나든 막 구겨 놓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쓰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노동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빌빌거리면 쫓겨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존에 쫓기질 않고 이 먹고 사는데 온 신경을 다 집중하지 않고 잡념이 들어올 새도 없고 뭐 그냥 처자식 부양도 해야 되고 뭐 일가 친척들도 신경 쓰이고, 아니 누가 결혼식 하고 그러면 축의금에도 줘야 되고 뭐 장사집도 가서 또 부의금도 내야 되고 부조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어, 인간답게 서로 대접 어, 인정을 받으며 살려면은 또 서로 화합하려면은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죽기 살기로 뭐 버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기꾼이 됐건 사기꾼 할아버지가 됐건 어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래서 거짓의 세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정말 극하게 얘기를 하면 숨 쉬고 서 있는 저 사람도 사람일까 의심이 될 정도로 거짓의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기분도 나쁘셨나 봐. 세상에 조회수가 60회인가 나왔어요. 저 조회수 60 없는데, 아, 참.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아부하는 성격도 아니고, 조회수 장사해서 뭐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 가난해서 요즘은 뭐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것도 누룽지 죽 써가지고, 어, 혼자 사니까 잡탕찌개 해놓은 거에 우려서 먹고, 잡탕찌개가 밑바닥을 보여서, 어, 먹을 게 없으면 거기에 라면 부어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게 라면 한 봉지. 그리고 누룽지 죽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주전부리 하는 것도 없어요. 노가다 뛰는 사람이 그렇게 먹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 워낙 일이 없으니 뭐 마냥 뭐 허구한 날 노로제끼니 하루에 한 끼 그렇게 누룽지죽 한 그릇 먹는데도 힘이 남아돕니다. 노동일을 안 하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본주의 끝났다고 몇 수십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그냥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붙들고 늘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치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구조를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구조 개혁하라고 사방팔방에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해도 절대 안 할 겁니다. 구조 개혁이 무엇이냐? 그들의 기득권을 놓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구조 개혁 안 합니다. 선거 때가 돼서 선거 때 떠들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당장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사탕 발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끊임없이 속는 겁니다. 저들은 사기의 1인자들이. 여러분들 저들의 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매스컴하고 한통속이고, 매스컴도 넘버원이요. 한통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사기의 최고봉인 사람들이에요. 매스컴까지 다. TV만 켜면은 그냥 시작하잖아요. 계속 하는 겁니다. 하는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맞거나 말거나,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뭡니까? 가스라이팅, 쇠뇌입니다, 쇠뇌. TV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유튜브도 잘 골라서 보세요. 유튜브에도 이거 활약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다 같은 편이에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끊임없이 현혹이 되니까.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가니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제가 봉사 얘기를 했는데, 봉사로서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봉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뭐 봉사 이쪽으로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어, 그런지도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군부가 일어나든 국민이 일어나든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 세상으로 출발했다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에서 무의식주를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결을 해준다고 했죠. 모든 시스템은 봉사로 들어갑니다. 봉사에 점수가 매겨진다고 했어요. 그 점수가 돈입니다, 돈.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돈으로 비교를 한 것 뿐이에요.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 값어치를 먹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점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자, 저들을 다 무너뜨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됐는데 심심해서 어떻게 사느냐? 공허해서 어떻게 사느냐?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사느냐? 뭐 별별 공상들을 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시스템이 이 생존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통 머리와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집중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통제를 하고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세상을 계속 이 바란스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바쁘게 만들고 돈이 없게 만들고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짓거리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또 끊임없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거짓의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꽉 붙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됐단 말이죠. 해방이 됐어요. 재미가 없다, 뭐 없다, 뭐 어떡할 거냐, 저떡 할 거냐, 심심하다, 뭐 공허하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 저도 아시아 사업이라는 것을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전국을 다 다녔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여유가 겨를이 없어요. 뭐 어쩌고 잡생각할 여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저야 그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전에도 뭐 이것저것 할 말은 많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또 경험자고. 거기에서 해방이 되면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가하다, 공허하다, 너무 심심하다, 재미없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세상보다 100배, 1000배 더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스템보다 예를 들면 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기계라든가 지금 뭐 특허 그러잖아요. 지금 뭐 무슨 기계를 특허를 냈느니 어쩌느니 정말 기발한 그 발명품. 예를 들어서 뭐 드론으로 뭐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든가 뭐 자동차가 이미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든가 지금 조금 활성화가 됐지만 저 악의 세력들이 다 컷해서 막아버린 겁니다. 이미 기발한 발명품들은 나와 있는 지가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이미 나와 있어요. 다 막은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렸고. 이런 세상 어떻습니까? 물건이 필요합니까? 핸드폰으로 몇 번 칩니다. 드론으로 날라옵니다. 드론에 자동 항법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물건 배달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이동하는 수단이 이 차량밖에 없습니까? 고속도로와 국도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니다가 운전이 위숙하고 해서 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장애인 되고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도 드론에 태워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완전 자율주행이나 마찬가지죠. 출발 전에 입력해 놓으면 남의 집 옥상 위에도 앉을 수가 있고 남의 집 앞마당에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 조종은 능숙한 파일럿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완전 자동 항법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것뿐이겠습니까? 한두 곳도 없어요. 비교를 드론으로 했지만 드론 이상의 것을 지금 발명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다 틀어막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 좋은 천재적인 이 한국 사람들이 직접 발명을 해서 얼마든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주선처럼 반중력 장치를 개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죠. 여러분들 꿈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 세상이 와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국가에서 팍팍 같이 밀어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하면 됩니다. 머리가 그쪽으로 쏠리고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아십니까? 여러분도 생각지도 않은 명상 아이고 심심해서 어떻게
아, 피곤해 죽고, 아, 귀찮어. 무슨 명상이 명상 같은.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되고, 골치 아픈 게 해결이 되고, 몸 아픈 게 다 해결이 되고, 하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그냥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느냐. 못 꿈꾸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사시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나이 먹었다고 몸뚱아리 아파서 그냥 쩔쩔쩔쩔 매고 그냥, 응?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프지요. 죽기 직전까지 그냥 아프다 아프다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아픈 거 모든 것 그런 기계도 다 발명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기계고 뭐고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거예요. 즐겁기가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깊은 명상 속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무엇, 무엇, 그 무엇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 기득권들의 저항, 또 이익, 이익 집단들의 그 저항, 또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는 저 악마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두려움과 공포와 공갈과 협박과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할 거면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군대를 동원하든 경찰을 동원하든 사람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쏴 죽이든 전염병을 퍼뜨려서 몰살을 시키든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에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대항해서 이기셔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적인 영혼을 내적인 힘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외유 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면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 정신이 약하고 한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상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몸뚱아리 그 몸 속에 악마들이 하루에도 12번 이상을 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내면이 약해서 그래요. 정신력도 약하고, 아, 무슨 얘기야? 나 장사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
나 하하호호 껄껄 재밌게 사는데 저놈이 헛소리 하네. 아니에요. 모르고 못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강조했던 것이고, 이 내면의 힘의 이 활성화를 강조한 거예요. 이 내면의 힘이 강해지면 악마가 들어오다 딱 부딪혀요. 들어와 지질 않습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이 1단계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두뇌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샘솟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금방 새죠. 까먹어버려. 아예 뭐 안 들은 것 같아, 내 얘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와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하늘에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머리를 열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오염돼 있는 데라 힘들고, 자연에 나오면은 자연 자체가 정화를 시켜 놓습니다. 모든 것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운동하려고 땀 뻘뻘뻘 흘리고 헉헉거리지 말고 뒷짐지고, 어디 꽃이 폈나, 어디서 향기도 나네, 꽃도 안 폈는데. 참 날씨 좋다. 공기도, 어 공기 냄새도 참 좋아졌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고 드론드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인들 자식도 생각하고 손주 손자도 생각하고, 본인만 나이 들어서 아프다 죽어버리면 끝나면은 그 나머지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조금 깨어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끝마칠 때가 됐습니다. 요즘 이 공기에서 어떤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약간 향수 냄새 비슷한 어떤 향기라고 할까? 제가 노동 일을 하도 오래 해서 먼지 구덩이에서 일을 했더니 이 코가 막혀서 이 저기입니다. 비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공기 속에서 향기를 맡아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와 아가씨의 향기인가, 혹시 내가 잘못 냄새를 맡았나 해서 이 사람 인파들 많은 데를 피해서 일부러 외진 산속 이런 데로 가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향기가 섞여 있습니다. 공기도 달라졌어요. 일반인들 참 못 느끼실 거야.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이 비염이 있어도 그런 냄새를 맡아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만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연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안 바뀌고 있다고. 한 번에 마음을 확 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차츰 또 짜증이 나다가 또 차츰 이렇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비가 다 그쳤네요.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